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구에서 왔습니다. 정명혜입니다. 되게, 되게 많이 오셨네요. 저 대구에서 오긴 왔는데 말투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좀 익숙하시죠? 전 태어나서 결혼하기 전까지는 사구, 괴정에서 계속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괴정 토박이에요. 혹시 괴정에서 살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어느 초등학교 나오셨어요? 사람 나왔습니다. 사람. 네. 그래서 이 부산이라고 하는 곳은 그냥 제 친정이고 지금도 제 친정이 여기 괴정에 있습니다. 괴정이 있어서 늘 자주 다니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제 친구들이나 제 파트너가 또 부산에 있기 때문에 늘 부산은 뭐 못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늘 내려오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장도 그렇고 부산이라는 지역도 또 초량이라는 지역도 전혀 낯설거나 어색하지는 않은데 이 자리는 어색하네요. 제가 처음으로 부산에서는 이 OM 자리에 서보는 겁니다. 저는 이제 제가 오늘 이 사업을 이제 어떻게 알게 됐고 또 지금까지 어떻게 또 제가 진행을 해왔는지 그리고 제가 또 바라보는 야매 사업이라고 하는 거에 어떤 비전이나 가치 부분은 어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메리칸 드림, 코리안 드림이라고 적어놨는데 제가 아메이를 들었던 건 미국에서였습니다. 미국에서 남편하고 이제 유학을 갔었고요. 그리고 저는 처음에는 제가 유학을 간 적이 아니고 남편이 이제 MBA로 공부를 하러 갈 때 저는 밥해주러 따라갔었습니다. 따라갔는데 영어도 안 돼,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 그 당시에는 위성 TV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텔레비를 봐도 전혀 들리지도 않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심심해서 그냥 뭐 학원 같은 이제 이럴 때 좀 다니다가 그래도 심심해서 그냥 나중에 이제 공부를 좀 해서 대학원에 입학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미국을 선택했던 이유는 좀 더 한국에서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려고 하며 어떤 우리에게 스펙이나 한국에서 당장 뭐가 없기 때문에 스펙이나 학위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아주 그냥 단순한 그런 생각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갔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살다 보면 우리에게 어떤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게 생기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아메이를 알게 됐던 무렵을 대충 사업 설명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요 무렵이더라고요. 임신 8개월 때인데요. 지금보다 어리긴 하다, 그죠? 요 무렵에 딱 요때 제가 기억이 명확하게 나요. 요렇게 해서 교회를 갔었는데 교회에서 이제 아는 어른이 저한테 어느 날 하루는 미세스 박 이제 그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출산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뭐 이것저것 준비할 게 많은데 가장 기본적인 기본은 아이의 옷을 제대로 빨아야 되는 세제다. 근데 너 뭐 옷 구매했으면 세제는 준비했니? 라고 해서 제가 뭐 아직 그런 건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너무 괜찮은 세제가 있대요. 그럼 있으면 소개시켜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어디 가서 사면 됩니까? 그랬더니 시중에 팔지 않는데요. 그래서 마침 내 차에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가서 집에 가서 빨아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받아와서 집에 와서 이제 세탁을 하는데 세제가 뭐 그렇게 차이가 날까? 이제 이런 생각은 들었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했던 말이 뭐였냐면 세제를 전하시면서 너 빨래하다 보면 세제 찌꺼기가 있었지 않니? 근데 이 세제는 세제 찌꺼기가 남지 않는 세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되게 이상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빨래를 해서 세탁을 해서 헹굼을 많이 하는데 세제 찌꺼기가 그럼 지금까지 남았다는 건가? 이분 말씀이 맞다면?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이분 가이드대로 딱 헹굼을 2번만 하라 그러더라고요. 2번만 해서 빨래를 했더니 널 때는 몰랐어요. 근데 될 때 알았습니다. 제가 늘 고민을 했던 게 빨래를 널어서 미국 사람들은 다 요즘 한국에서도 다 건조기를 쓰잖아요. 미국은 거는 거 자체가 그 살고 있는 데 안에서는 이게 불법은 아닌데 사람들의 눈에 거슬리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위법으로 행합니다. 그래서 고발당하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베란다에는 널지 못하고 심지어는 저희 집 안에다가도 넣는데 건너편 유리에서 볼 때 우리 집 빨래가 널려있다 이러면 당장 내리라고 전화가 옵니다. 그럴 정도로. 그래서 그들은 너는 문화가 아니에요.
그래 빨래를 하면 바로 건조기에 널어서 그래 그렇게 해서 바로바로 이제 쓰시는 분들이라서 아마 그래서 세제 찌꺼기를 잘 모르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했어요. 근데 저는 한국식 지금도 바닥바닥하게 이렇게 말리는 거 좋아하거든요. 태양광선에. 그렇게 해서 개빌 때마다 여기에 늘 뭐가 남아요. 근데 저는 그게 옷에서 떨어지는 먼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입세제로 해보니까 그런 게 일체 남지 않는 거예요. 아, 이게 바로 그 세제 찌꺼기에 남지 않는다라는 그 얘기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게 너무 좋았었어요. 와, 그러면 세제는 뭐 이것만 쓰는 게 아니니까 몇 가지 종류를 쓰니까 앞으로 이분한테 말씀드려서 세제는 뭔지는 몰라요. 아무이란 얘기도 안 하셨어요. 근데 여기 걸 써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세제를 전달해 주시면서 동시에 같이 전달해 줬던 게 이거였습니다. 요즘은 없죠? 비디오였는데요. 두 개를 주셨어요. 미세스 파 집에 가면 너 있잖아 요 비디오 꼭 한번 보고 다음 주에 가지고 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에 1시간 반 분량인데 되게 재밌대요. 이게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앞에는 기초 사업 설명이라고 OM이라고 적혀 있고요. 오늘 저희가 하는 시간.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너 이제 곧 아이 낳을 거잖아.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아르바이트로 일식 레스토랑에서 웨이트리스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 낳기 전날까지 전 일을 했었습니다. 일도 재밌었고 돈도 필요했었고 그렇게 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늘 생각은 있었죠. 아이를 낳고 나면 이제 한동안 내가 일을 못할 거라는 그런 막연한 불안감은 있었습니다. 둘이 벌다가 둘이서 살다가 이제는 한 사람이 버는 돈으로 3명이 살아야 되는 거에 대한 굉장히 불안감 그런 것들이 제 속에 굉장히 내재되어 있었을 때였는데요. 이분께서 너희가 잘 보면 아기 기저귀 값이랑 분유값 벌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거 꼭 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봤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 지금이 다 뭐 넷플릭스도 있고 굉장히 인터넷으로 뭐 연결이 잘 되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던 터라 저희한테 유일한 낙은 이제 주말에 한국 마켓 가서 거기 비디오 테이프를 이렇게 구워요. 한국의 뭐 드라마라든지 예능이라든지 그런 거를 이만큼씩 다 와가지고 주말에 막 보는 거 그게 진짜 낙이었었거든요. 근데 그거 볼 것도 지금 막 차고 넘치는 판에 얘를 보래요. 근데 가지고 왔는데 토요일까지 미루다가 도저히 일요일 아침엔 안 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저에게 좋은 의미로 이게 너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저한테 어떤 좋은 정보를 주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무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쁘다는 핑계로 그걸 그냥 안 봐도 되는 거 아니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봤습니다 라는 이런 의례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지를 않았었어요. 그래서 저랑 그분은 전혀 친분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냥 만남 인사 정도만 하는 어른이셨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저한테 도움이 된다고 뭔가를 건네주셨고 마침 또 건네주셨던 세제가 제 마음에 굉장히 흡족했었고 그래서 인사치레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는 못 보더라도 한 절반 정도 45분 정도는 보고 제가 여기까지는 좀 봤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답도 다 생각하고 그러고 들었어요. 그렇게 들어서 보기 시작했는데 당시 처음 저에게 강의를 해주셨던 분이 서울대 공학 박사였고 대동연구단지의 수석연구원으로 계셨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 강의가 너무 재밌었어요. 현실 정보부터 시작해서 얘기를 하는데 기승전결 어디 하나 틀린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 제가 들어보니까 이해가 간다 수긍이 간다 그렇지라고 목소리가 작습니까? 네, 가까이 대고 하겠습니다. 제가 뒤에 가면 목소리가 마이크 없이도 굉장히 커져요. 근데 그 내용들이 너무 저한테는 쇼킹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기 전까지 암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1999년도의 일인데요. 다들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고 오해를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어떤 또 유사 다단계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저에게는 살면서 한 번도 유사 다단계조차도 온 적이 없었어요. 나중에 친구들하고 얘기해보니까 대학교 4학년 때 우리 학교를 다 쓸고 갔대요. 다들 감금도 당해봤대 친구들이. 근데 너는 안 갔냐 명예야? 그러더라고요. 그래 나는 한 번도 온 적이 없다고 얘기했더니 둘 중에 하나라 그러더라고요. 니한테는 씨알도 안 먹히거나 아니면 네가 너무 맹해 보이거나 이걸 얘기해도 못 알아듣거나 그래서 저는 정말 무지한 상태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백지 상태로 들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얘기하는 이야기들이 하나하나씩 다 와닿았어요.
그러면서 사업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사업 설명을 하는데 저는 거기에서 원원2 6사에 오늘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이 내용을요 그 자리에서 바로 이해가 됐어요. 단순한 계산이지 않습니까? 계산인데 처음에는 소파에 기대서 듣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브라운관 안으로 막 들어가기 직전까지 제가 홀리듯이 봤었거든요. 그거 하나를 다 덮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모르는 이런 신세계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이미 1959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웠습니다. 내가 모르는 이런 사실들을 누군가는 몇십 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얘기니까. 그때가 딱 40년 됐을 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를 더 봤어요. 하나를 더 봤는데 이제는 다 알겠는 거예요. 막 그 내용들이. 크게는 대동소이한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한양대 교수였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말씀하시는데도 논리정연했었어요. 그런 부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박사가 얘기하고 교수가 얘기하니까 그거는 당신네들의 일이야 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그분들이 끝에 뭐라고 하셨냐면 암의 비즈니스는 간단합니다. 단순히 여러분들이 매가지 쓰시는 생필품을 마트 바꾸는 일입니다. 그걸로 여러분들이 연금과 같은 소득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인생을 여러분들이 그리는 대로 살 수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내가 살면서 이런 얘기를 누군가에게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저 사람은 저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서 You can do it이라고 얘기합니다. 당신도 할 수 있다고. 당신의 직업이 현재 뭐든 주부든 전문직이든 남자든 여자든 어리든 나이가 많든 인종이 무엇이든 종교가 뭐든 간에 자산이 있든 없든 누구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업의 본질이 생필품 바꿔 쓰는 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 보고 난 다음에 자는 이제 남편이 흔들어 깨웠어요. 일어나 보라고.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대단한 걸 발견을 했다. 이제 그래서 이 얘기를 막 했더니 이제 남편이 같이 좀 봤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MBA를 전공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우리 학교 1학년 때 배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학년에 한 학기 동안 암의 마케팅 방식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있었다고 책을 갖고 옵니다. 보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런 거 알았으면 나한테 좀 가르쳐주지 진짜.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명혜야 이거는 이론이야.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게 책으로 나와 있는 거라고 학교에. 근데 저는 그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아 돈을 1억 넘게 써서 뭐 저희 돈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부모님께서 1억을 넘게 써서 유학을 보내놨더니 학위를 따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다라는 얘기였어요. 그렇다는 건 이해를 못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돈 1억 들인 당신보다 돈 10원 한 푼 안 들인 내가 훨씬 낫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학위 한 짝에도 쓸모가 없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날 아침에 교회를 가서 제가 갔죠. 그분이 저를 어떤 눈빛으로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미세스 박 이거 봤어? 그러길래 이제 저는 뭐 밀당 같은 거 할 줄 모릅니다. 이거 너무 좋던데요. 이 비즈니스 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두 개 다 봤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분 눈이 전 지금도 생생해요. 막. 근데 그분이 사업하신 지 한 달밖에 안 되셨던 분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파트너가 처음이죠.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지도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에 가서 한 번 더 이제 요 얘기를 그 자리에서 해주십니다. 그래서 요번에 제가 그 비디오 테이프에서도 봤었던 거였는데요. 로버트 키요사키의 현금흐름 사자분면이라는 게 책을 읽어보지를 않았는데 보다 보니까 너무 읽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 바로 이제 읽게는 됐는데 이걸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그겁니다. 내가 몸을 담고 있는 곳이 평생 노동소득 구간밖에 있지 않다면 직장인이나 자영 혹은 전문직 구간이 밖에 머무르지 않는다면 평생 나는 돈에서 해방될 수는 없겠구나. 시간의 노예나 노동의 노예로 나는 평생 살다가 가야 되겠구나. 노는 물을 바꾸지 않는다면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간으로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저한테는 뾰족한 수가 없었잖아요. 원래는 생각도 하지 못했었고 저는 1억 천금을 노렸거나 1억 천금이라는 걸 바랬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 돈이 지금도 필요 없고 별로 뭐 크게 원하진 않습니다. 다만 언젠가는 제 노동소득이 끝날 때가 분명히 온다라는 거죠. 그럴 때 나는 나를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될까라는 생각이 저는 늘 강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이가 많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늘 그 불안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기 직전까지도 저는 일을 강행을 했었었고요. 그래서 이 속으로 가야 되겠는데 바로 그 수단이 암이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워렌 버핏이라는 얘기를 하죠.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면 우린 죽을 때까지 일만 하다가 가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전 답을 하나 얻는 듯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에게 제가 그다음부터 뭘 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 책을 주세요. 이 책을 가서 집에 가서 읽어보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집에 왔죠. 집에 와서 읽었습니다. 굉장히 얇은 책이잖아요. 금방 다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마지막 장을 덮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비디오를 듣고서도 정말 한 대 얻어맞는 충격을 받았었는데요. 이 책을 덮고 나서 들었던 생각이 나 만약에 이 비즈니스 혹은 이 책을 읽지 않고 죽었더라면 죽고 나서 지하세계에서 어떤 그 귀신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누군가가 이거를 읽고 온 사람 얘기를 들었다면 나 억울하고 분해서 관뚜껑 열고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만큼 저에게는 쇼킹했던 책이었습니다. 별거 아닌데요. 돈을 만드는 방식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제가 살아가는 세계에서는 누군가도 노동소득 이외에 어떠한 인세소득, 연금소득, 자본소득을 만드는 방법, 비활성소득이라는 것을 만드는 방법을 단 한 명도 가르쳐준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 저한테 알려줬던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라는 거는 저한테는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 평생을 살면서 정말 한 줄기 제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제가 원하는 삶의 방향대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빛과 같은 그런 가이드라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전화를 했어요. 저 다 읽었는데요. 다음 주까지 못 기다리겠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얘기했더니 어떻게 했냐면 그분 한 달밖에 안 되셨잖아요. 이제 한참 단계 올라가면 그 당시 에메랄드이셨던 분이 LA에 살고 계셨고 저는 이제 샌프란시스코 옆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틀 뒤에 저를 만나러 오시겠다고 얘기를 하신대요. 그래서 정작 7시간 운전을 해서 저 하나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1시간 반 고속도로를 타고 그분을 만나러 이제 제 스폰서 집에 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한테 이야기를 다 듣게 되죠. 뭐 이런저런 질문도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에게 저 지금 현재 임신 8개월이고 뭐 조만간 아이가 나오긴 하지만 남아있는 2달 동안 열심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제가 한번 배워볼게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배우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배우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될까?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 안 했어요. 그냥 저한테 얘기하는 그 사람이 당신도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살면서 그런 얘기를 정말 될 것 같은 일에 있어서만 누구한테 들어봤지 응원과 격려의 차원에서도 전 된다고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간호학과를 너무 가고 싶어서 옛날에 고등학교 1학년 때 못 모르고 고려대 간호학과를 한번 적어냈던 적이 있어요. 담임 선생님한테. 그랬더니 명예야 현실을 봐야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안 되는 거 안 된다 한번 적어봤죠. 근데 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살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한테 생명부지의 사람이 당신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저는 너무너무 저한테 확신과 자신감을 갖게 해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어보기로 한 게 아니라 그냥 믿어졌어요. 안 되면 배우지 뭐. 내가 그래도 아무것도 몰라도 지금 구구단도 다 외우고 그래서 수학과도 갔고 그리고 어쨌든 영어 하나도 모르는 미국에 왔는데도 영어로 소통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토플 시험 쳐서 대학원도 갔고 배우다 보니까 힘들지만 되기는 되네. 그럼 이것도 하면 되지 뭐. 인생이 걸린 문제라고 하는데 그 앞에 모든 것들은 어떤 수단을 제가 열심히 해봤는데 자격증도 따보고 뭐도 해봤는데 제 인생을 바꿀 만한 거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조금 지금보다 상대적으로 약간 나아지는 정도? 그렇지만 늘 같은 고민을 안고 살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야매 비즈니스를 가지고 오신 분들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셨었어요. 너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분 제 에메랄드 스폰서님하고 그 이야기를 하고 이 비즈니스를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듣고 오면서 저는 이제 그날 육아일기가 아니라 그 뭐죠? 태교일기를 매일 썼었습니다. 태교일기에 4월 24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2020년 4월 24일입니다. 2000년 4월 24일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한 날하고 막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면서 엄마가 원하던 바로 그런 비즈니스라서 확실하게 사업으로 생각하고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단다. 이러고 이제 블라블라블라블라 막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던 건 이거였습니다. 제가 원했던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확천금이나 이런 큰 돈이 아니었어요. 그냥 매달 내가 내 삶의 책임을 지고 내 주위 사람, 내 소중하게 생각하는 내 주위 사람들을 책임져 나갈 수 있는 거, 그리고 내가 좀 그들을 돌봐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역량까지만 된다면 나는 내 인생에 정말 행복하고 기쁘게 살다 갔겠다고 나중에 생각할 자신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내 스스로가 컨트롤할 수 있는 내 돈, 남편 인생의 무임승차에서 받는 그 돈 말고요, 내 돈. 그래서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잡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너 뭐 하고 싶은데? 라고 물었을 때 아무리 사업을 한 전 첫 번째 이유가 저희 엄마에게 엄마가 돌아가실 때까지 월 100만 원씩 용돈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냥 그건 제 중학교 때부터 그냥 꿈이었습니다. 그냥 힘들게 살아가신 엄마 모습을 늘 옆에서 봤기 때문에 저희 엄마에게 저는 그런 작은 딸이 좀 되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 마음과 그 다음은 그냥 내가 죽을 때까지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그리고 이탁하지 않고 내가 나를 죽을 때까지 삶의 끝에까지 컨트롤하면서 살다 가고 싶은 거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다라고 하는 게 제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고요. 아이를 낳기까지 열심히 공부를 했고요. 배우라고 하셔서 열심히 공부를 했고 아이를 낳아봤어요. 근데 아이를 낳아보니까 이게 현실이더라고요. 육아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계속 사업을 해야 되나라는 그때 약간 자신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도 1시간 반, 2시간이 기본이에요. 사람이 없어요. 영어를 뭐 그렇게 잘하지 못하니까 미국 사람하고 이렇게 한 엄두도 못 내고요. 그런데다가 미팅, 그 시스템이 사업이라고는 하는데 시스템이 어느 정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데도.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있더라고요. OM이라고 하는 게. 그 대부분이 홈미팅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저희 스포츠서 먼데 사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도 마찬가지긴 한데 당장 어린아이를 데리고 제가 사업을 한다는 게 참 여의치가 않다라는 생각은 들었고요. 조금 더 키우고 난 다음에 하기는 해야지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미 사업이 오기 전에 제 남편하고 했던 얘기가 아이를 좀 키우고 나면 우리 여기서 일심 레스토랑을 하자. 우리 거 하자. 그게 직장 다니고 내가 여기서 알바하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다 알아봤었어요. 위치하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것까지. 그랬더니 최소한 2억은 들겠더라고요. 근데 아미 비즈니스를 선택하는 순간 저는 2억을 벌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2억이 제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대출을 내서 했어야 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아미 사업을 시작하는 순간 나는 2억을 벌고 시작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너무 그것도 행복한 거예요. 돈이 들지 않으니까. 그랬는데 미국에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거 굉장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의치가 않았어요. 제품 하나가 오는데도 빠르면 7일, 늦으면 10일에서 14일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리고 택배비가 무료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주문하면 내일 오죠. 12시 전에 주문하면. 근데 택배비 6만 원 이상이면 무료죠. 심지어는 픽업도 마음대로 13군데에서 전국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는 LA에 하나, 뉴욕에 하나, 픽업센터가 2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희 집까지 오는데 7일에서 14일까지 걸립니다. 14일은 한 13,000원 택배비가 붙고요. 7일 날 원하시면 한 18,000원에서 2만원 정도의 택배비가 붙습니다. 환율에 따라서.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폰서하고 얘기를 하다가 어떻게 하고 싶냐라고 해서 저는 그냥 한국에 가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그렇게 해보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을 정리하고 남편한테 얘기했죠. 한국 가서 당신 노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가자. 가서 당분간 당신 생계를 책임지고 내가 애를 키워가면서 내가 공부를 해가면서 내가 아미 사업을 해볼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희 남편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미쳤다고 그랬을까요? 콜 이랬어요. 그리고 아이가 비행기를 타려면 100일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100일 지나서 바로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댁이 대구라서 이제 대구로 정착을 해서 지금까지 이제 살고 있는데요. 제가 사업 설명을 드리면서 딱 두 가지가 궁금했어요.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아는 게 없으면 궁금한 게 없잖아요. 근데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게 좋다라고 하는데 근데 만약에 회사가 망하면 어떡하지? 이 네트워크라는데 회사가 망하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생각하던 내 시간과 내 노력과 내 열정으로 이루어진 그 네트워크는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물었냐면 혹시 아미가 대우보다 회사가 커요? 하고 물었어요. 왜냐하면 딱 그 당시가요. 대우가 법정관에 들어가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넓고 할 일이 많다던 김우중 회장님이 인터폴에 국제적으로 수배가 있었을 때입니다. 야, 우리나라 재계 저런 서열 뭐 2, 3위를 다투고 있는 회사가 저렇게 망해버리는데 내가 열심히 투자한 이 회사가 내 노력을 투자한 내 젊음을 투자한 회사가 없어지면 어떡하지? 근데 실제 일어나죠. 2013년에 에본이라는 회사가 철수를 합니다. 화장품만 단독으로 만드는 회사고 저희 아티스트처럼 풀라인 시스템을 다 가지고 있는 전 세계 아티스트의 에본 유일한 회사입니다. 유일한 회사입니다. 아직까지 미국에서는 건장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요. 그리고 2019년에 메리케어에서 철수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 회사에도 이 회사에도 일했던 지인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철수하기 전에 다 그만두셨긴 했지만 끝까지 진행하셨던 저러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내 젊음을 투자했는데. 근데 다행히 아메이라고 하는 이 회사는요, 1959년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로 이제 65년이 되었고요. 참 두 가지를 저희 ABO들에게 약속합니다. 세계 최고의 품질의 제품을 만들겠다. 그리고 이 최고의 제품을 쓰고 관광 회원들하고 정확하게 35%의 수익을 공유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고요. 현재 60조 원이 넘는 캐시백을 지금까지 전 세계 ABO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이 얼마를 받으셨습니까? 저도 필요 없죠. 1조 저 끝에 있는 61조나 60조는 비슷하잖아요. 그죠? 큰 차이 안 나잖아. 버리면. 근데 그 1조가 한국 아메이 거의 1년의 매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숫자로 이거는 전부 카탈로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뉴트리라이트 기준으로 본다면 90년이죠. 1934년부터 시작됐던 회사니까요. 이런 자산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카탈로그 앞에서 쳐다보시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미국 본사 미시건주 에이다에 있는 아주 작은 그 도시가 아니고요. 도시는 도시인데 우리가 얘기하는 조금 전원 도시 같은 그런 소규모 도시에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작아 보이십니까? 우편번호를 2개를 쓴다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여기 구를 2개를 쓴다라는 거고 거의 노예 개념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넓은데 저도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혹시 미시건 쪽에 여행을 가실 일이 있으시면 개인으로 일정 신청을 하시면 한국 가이드분께서 나오셔서 하루 종일 열정을 토하신대요. 듣는 사람이 지쳐나가 떨어질 정도로 그만큼 회사에 대한 자부심이 뿜뿜하시다는 거죠. 왼쪽에 있는 건 한국 아메이의 이제 서울 아센타워에 있는 외장 건물이고요. 여기에 있는 건 제가 매일같이 이용하고 있는 대구 아메이 매장입니다. 와보신 분 아시겠지만 되게 예쁘죠. 저녁 6시 이후 저녁이 되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대구뿐만이 아니라 지금 저희가 강의를 하고 있는 이 공간 1층도 부산 아메이 플라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전국에 총 13군데가 있습니다. 이 좁은 담덩어리에 13개가 있어요. 저희의 50배에 달하는 미국에 2개밖에 없는데 그것도 슈퍼가 아니에요. 픽업입니다. 픽업. 우리 어딥니까? 수험을 찾는 데 가면 이거 트레일러 돌잖아요. 거기에서 내가 주문한 거 이렇게 찾아내는 거. 우리 옛날 제일 초창기에 선배 사업자분들이 그렇게 사업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당연히 주어져 있는 환경이다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유복한 환경에서 태어나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유치원 초등학생 정도 되면 내가 이건희 집에서 태어났는지 망나니 집에서 태어났는지 알겠습니까? 근데 철이 들어가면 알겠죠. 그래서 저희도 사업을 진행해 보다 보면 저희 시너스트 그룹에서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거, 이 시스템에서 사업을 한다라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나아가서는 이 한국에서 사업을 한다라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압니다. 제 파트너가 호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스폰서가 얼마 전에 이제 저희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한 가지 얘기를 합니다. 한국에 이제 이번 이스프링 정수기가 새로 나왔잖아요. 근데 뭐라냐면 호주에는 제가 주말마다 정수기 설치하러 다녀야 됩니다. 근데 전 세계에 정수기 기사가 있는데 프로가 있는 데가 한국밖에 없습니다. 네. 이번에 정수기 다 사신 분들 여러분들 직접 작업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못하시면 여러분들의 스폰서 혹은 온라인이 가셔서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파트너가 서울에 있어. 그럼 저 서울까지 가야 돼요. 근데 그 파트너가 이사를 가. 철거를 내가 해. 그 파트너가 이사를 부산으로 가. 그럼 또 부산 따라가야 돼. 그 파트너를 지속적으로 후원을 하려고 하면. 그런 환경에서도 비즈니스를 합니다. 어쩔 때는 도시 세 군데 사는데 전부 시간이 다르더라고요. 지들 셋이서 시간 맞춰가지고 미팅을 한대요. 그래갖고 겨우 시간 맞춰갖고 1시간 미팅하면서 너무 행복하다고 문자가 올라옵니다. 근데 이렇게 거저 주어져 있는 미팅에 그냥 올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저희는 축복받은 건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이걸 보면서 알게 됐습니다. 야, 내가 먼저 죽으면 죽었지 아미가 먼저 망할 일은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 세계 원래 59개국이었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메이가 본의 아니게 잠깐 철수를 한 상황이라서 현재 58개국 100여 개 지역국가에서 아메이가 지금까지 처음에 약속한 대로 지금까지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하는 리치드 보스와 제이드인데 저 두 분 창업자 두 분이시죠.
그리고 옆에 분이 이제 두 아드님이십니다. 부자지간이 누군지 맞추실 수 있으실 테고요. 밑에 보시면 미성공회의소의 의장으로 두 번 연임하신 분이 스티브 벤 엔델 왼쪽에 저분이시고, 또 부자지간의 제이 벤 엔델과 스티브 벤 엔델 부자지간이 미성공회의소에서 의장으로 취임하셨던 거는 미국 역사상도 처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어제 뉴스 보셨죠? 돌아오셨더라고요, 이분이. 그래서 처음 대통령을 하셨을 때 그 백악관에 여기 보시면 교육부 장관으로 베시 리치 디보스의 이제 큰 며느님이 그때 장관으로도 계셨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위상이 내가 생각했던 그냥 어느 회사, 어떤 회사, 어떤 회사, 어떤 회사 막 이런 애들하고 그 우리 라지 스몰 A라고 이야기를 한다대요. 아메이는 라지 유사 한국의 토종인 브랜드 스몰 A가 있죠. 그래서 아메이의 기업 이념이 저는 너무 마음에 듭니다.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게 기업 이념입니다. 보통 회사들이 어떤 이념을 가지고 회사를 만들었을까요? 창업은요, 모든 사람이 태어난 이상 자유를 누릴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영원히 구속받지 않고, 그리고 내가 살면서 내 가족을 최우선으로 생기고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철저하게 보상을 받고 그런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옆에서 서포트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메이 회사입니다. 그리고 아메이가 창립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심플리 리치 책에 저희 창업자분이 아메이의 본질은 남보다 좋은 제품과 또 전혀 다른 새로운 마케팅 방식을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만드는 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구 하나가 너무 저는 가슴을 울리더라고요. 아메이 비즈니스를 알아보실 때 창업자분들의 책을 꼭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회사가 과연 어떤 철학과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이 회사를 만들어내는지. 그러면서 더불어서 이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되게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그죠? 여기 환경원장에도요, 우리 좀 전에 베이징 리더님께서 홈케어 설명하시면서, 왜냐하면 아메이는 홈 세제로 시작을 했던 회사니까 인간과 자연과 환경에 해가 되는 제품을 만들지도 유통하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게 이 기업의 모토고 철학이고 신념입니다. 근데 세상 모든 회사가 다 이럴까요? 우리는 과연 어떤 회사에서 살고 있는지 제가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는 제가 저희 아버지께 사업 설명 대신에 아메이 비즈니스 이런 겁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었으나 사업 설명을 하기가 싫어서 주저리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뭐 막 이런 그 오해의 이야기들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막 신문 보고 막 뉴스 보고 했던 그런 내용들. 그래서 제가 이 책 한 권만 드렸습니다. 이거 읽어보시고 일주일 뒤에 제가 책 받으러 올 테니까 한번 읽어만 보십시오. 읽어보시고 저한테 뭐 가타부타 말씀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 뒤에 봤더니 하루 만에 책을 다 읽으셨더라고요. 많이 두껍습니다, 책이. 아직까지 책 한 권도 안 읽어보신 분 계시죠? 근데 주시면서 이게 진짜냐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진짜 맞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맞다고. 그리고 이거는 역사가 증명을 한다고 그랬더니 내가 보지를 않았으니까 모르겠지만 만약에 맞다고 한다면 진짜 이 비즈니스, 이 사업이라고 하는 건 네 한번 열심히 해봐라. 내가 도움이 되는 건 없겠지만 적어도 네 방해하는 사람은 내가 막아줄게.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그 이후에 저희 친지분들이 명예할 미국까지 갔다 와놓고 왜 세제팔로 돌아다니냐, 왜 엄마를 욕들어 먹게 하냐, 돈이 그렇게 없냐, 이런 소리를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 아버지께서 다 방어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라고 얘기했는데 아무도 읽어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책은 비즈니스를 하면서 연식과 더불어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읽어보십시오. 와닿는 감동이 너무나 많이 다릅니다. 회사는 그러면 내가 이 일을 하기에 회사가 너무 아깝다 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내가 좀 아깝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회사를 알면 알수록 아이고야, 이런 회사에서 내 아무 사업 그냥 하게 해준 것만으로도 땡큐 베리 마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회사만큼 중요한 게 제품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제품을 만들어내는 회사인데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림입니다. 우리 LOC 아메이의 첫 번째 세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72시간 이내에 생분해 되는 그런 세제입니다. 근데 모든 세제가 다 이렇게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이런 그림도 한번 넣어놔 봤네요. 이게 어떤 사건일까요? 그죠? 짧은 시기에 일어났던 일은 아닙니다. 94년부터 일어났고요. 아직까지도 안타깝게 현재 진행 중입니다. 30년째.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이라고 이제 되어 있죠. 대법원의 판결은 작년에 났더라고요. 신문 기사를 읽어보니까. 그런데 아까 보시다시피 뭐 사망자가 1,740명, 부상자가 5,902명. 이거는 여기 보시면 94년에서 2011년 공식적인 집계입니다. 그런데요, 신고되지 않은 사례 포함하면 94년부터 2011년 사이에 사망자가 2만 명이 넘고 피해자가 95만 명입니다. 노출자가 890만 명입니다. 엄청 894만 명이나 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옥시 사태라고 이야기하는데 비단 이 옥시뿐만 아니라 애경, SK케미컬, SK이노베이션, henkel 등 화학약품 제조사가 치명적인 가습기 살균제 제조에 대한 총 책임이 있다라고 법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대표적으로 옥시를 많이 알고 있죠. 근데 실제 원흉은 옥시가 아니라 SK케미컬이더라고요. SK케미컬이더라고요. 왜냐? 그 성분 자체를 직접 제조했던 회사입니다. 그리고 다른 회사에 그걸 만들어서 유통을 시켰고요. 그리고 이 회사들이 완제품을 만들어서 팔았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판매처들이 있죠. 옥시는 보시면은 옥시 비롯한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들이 이 가습기 살균제 사용과 폐질환 사이의 연관성을 부인하고자 수많은 비윤리적 행위를 저질렀다 이렇게 되는데, 그 많은 비윤리적 행위 중에서 저를 화나게 했던 거는 그 피해자들한테 정부에서 2011년도에 법원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신네들이 잘못이니까 사과하라, 피해를 보상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SK케미컬이 어떤 그 반응을 보였냐면 피해자들한테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고 어떤 조치나 아무것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피해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 정부나 국회나 혹은 언론에 어떤 도움을 요청하고자 하죠. 그 도움을 요청하는 걸 전부 죄다 막아버립니다. 법무법인을 통해서. 그래서 이 회사가 이 피해자들이 계속 가만히 있지는 않았겠죠. 워낙 많은 수의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으니까. 그래서 다시 또 다른 건으로 또 기소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최종적으로 2021년에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SK케미컬에 대해서, 애경에 대해서. 울분이 막 그냥 퇴지잖아요. 이런 무죄 판결이 났고, 그러면서 항소를 했고 대법원에서 작년에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모든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당신네들이 가습기 살균제 제조회사와 판매회사들이 피해 보상을 하라라고 나와는 있으나 지금까지 그들은 실행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실행을 하지 않고 있는 그 이면에 뭐가 있냐면, 그 당시에 이 사건에 대해서 기소하고 해나갔던 검사들이, 기소하고 수사했던 검사들이 다 옷을 벗고 이 애경을 변호해주는 법무법인의 변호사들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애경 제품 이용하지 않습니까? 하죠. 애기 생활건강제품 이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 아이가 이랬다면, 혹은 내 가족이 이랬다면, 그래서 매일같이 평생을 이미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평생을 살면서 산소통을 끼고 살아야 되는 폐섬유증과 그리고 천식 때문에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 내 측근에 있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SK케미컬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환경을 생각하는 화학, 생명을 지켜가는 과학, 행복을 열어가는 기업, SK케미칼이 만들어갑니다. SK케미칼은요, 인류의 건강의 가치를 실현하는 국민 건강 증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라고 홈페이지 1면에 딱 하고 나와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국민을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이바지한다라는 얘기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이런 회사만 있는 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우리는 바꿀 수 없습니다. 좀 기온 높은 동남아 일부분, 대구도 한 번씩 그랬었어요. 이 섬유유연제가 잘 응고가 돼가지고요, 이게 너무 불편하다는 제보가 왔죠. 그래서 연구소 과학자들이 막 해답을 찾는다고 연구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천연 원료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 여기에 화학 성분을 한 방울만 더 떨어뜨려도 이거는 아주 사용하기 편한 제품으로 만들 수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회사는 소비자들한테 사과하고 쓰시는데 불편을 느끼셔서 더 이상 쓰지 못하시겠다는 분들한테는 100% 환불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제품의 성분을 바꿀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 약간 한 방울이 왜 그래 인체에 치명적이겠습니까?
저런 제품들도 만들어내는데. 그런데 이 회사는 천연 성분을 유지하면서도 불편 없애는 새로운 기술 아직까지 만들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기술로. 그래서 그 기술이 나올 때까지 우리 더 열심히 연구할 거고요. 그때까지는 이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제품을 쓰시는 분들은 쓰시고 그러지 못하시는 분들은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소비자의 믿음을 지키는 길이고 자연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길이라는 겁니다. 1959년에 회사를 창업할 그 당시 그때 그 초심을 잊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런 회사가 아미라고 하는데 저는 무한 자긍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에 나가서 사업에 대해서 시비가 걸리면은요, 아이고 그래 네가 맞다 그럴 수 있지. 그래서 뭐 다 양보합니다. 그런데요, 제품에 시비가 걸리면 단 한 발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절대 안 물러섭니다. 뭐 그렇다고 그들하고 청을 지겠다는 게 아니라 제 온 열정과 알 수 있는 모든 헌신의 노력을 다해서 그분에게 아미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가치를 알려드리는 게 저는 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들은 소비자들에게 잘 팔 수 있는 거, 이유를 많이 남기는 제품을 만드는 게 기업의 목적이죠. 정당의 목적이 정권 창출하듯이. 근데 아미 회사의 목적은요, 사람들에게 이로운 제품을 만들어내자라고 하는 거. 그게 아미 회사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런 회사의 제품을 내가 소비자로서만 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미는 1959년에 유엔으로부터 환경 프로그램상을 이제 공로상을 수상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품 하나하나 오늘 다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90년의 역사를 가진 뉴트리라이트는 지구상에 비교 대상이 없는 온리 원인 제품입니다. 그거 하나만 그냥 알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티스트리는 명품, 세계 탑5 브랜드 제품 중에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그리고 또 한국의 국민 치약이라고 부르는 구강 제품들, 그리고 바디용품들, 그리고 헤어용품들, 이런 퍼스널 케어 용품들로도 다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강의하셨던 아미의 아미홈이라고 하는 세제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냄비, 퀸도 있고요. 전 세계 판매 1위인 정수기, 이제는 바뀌었으니까 좀 기다려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정전기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설명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모셔놓고 막 몇 달을 제가 계속 얘기도 하고 싶을 만큼 제품에 대해서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친구뿐만 아니라 기승전 아메 깔때기제. 어떻게 아메에 있는 어느 회사는 한 제품도 세계 최고로 만들기가 쉽지 않은데 입만 열면 아메이가 세계 최고 제품이라고 얘기하냐? 정말 다 들으시잖아요. 어쩌겠노 아메가 그래 만들다는데 그러자고 작정하고 회사를 만들었는데 감사한 거 아니가? 고민 안 해도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아메 제품을 쓴다라고 하는 건 내가 왜 쓰는데 혜택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제품을 너무 싸게 쓴다라는 겁니다. 이거 비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얘기해 줄게.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택배도 되죠. 이렇게까지 썼는데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반품해라. 90일 이내 정확하게 3개월입니다. 3개월 이내 반품해라. 반품. 그러면 네가 쓴 만큼 득이지 않냐. 도대체 얼마나 회사가 제품에 자신이 있으면 내 목을 단두대에 내놓고 칼자루를 네 손에 쥐고 마음에 안 들면 내리치라라고 얘기를 하겠느냐라고 하는데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에이 어떻게 그렇게 썼던 제품 함부로 반품하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죠. 근데 아주 극소수의 이런 불순분자들이 있어요. 악용을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저희가 다 쓰고 빈통을 가져가도 반품할 수 있는 그런 소비자의 권리를 저희는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제품의 절반은 남겨놓고 갖고 가야 어차피 쓰지는 못하는 제품이지만 당신의 양심은 보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난달에 제 미국에서 오신 제 스폰서를 만났습니다. 당시 에메랄드셨고 이제 지금 파운더스 수석이신데요. 그분이 물어봤어요. 지금도 그대로 그 반품 제도는 유효합니까? 그랬더니 아메가 그 얘기를 뭐하러 바꾸겠노?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대로 유효하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든지 사는 게 다르면요. 사는 게 다르면 사는 게 달라집니다. 이게 바로 저는 제 마케팅, 지금부터 말씀드린 마케팅인 것 같은데요. 두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기 4,000원짜리 그냥 동네에서 만든 두부가 하나 있고요. 여기 있는 다 쿠팡에서 제가 본 겁니다. 명인이 만든 두부. 쟤도 450g입니다. 요한 450g 두 개 7,900원이니까 가격 비슷하죠. 여기는 공공 쿠팡 자체 브랜드 3,320원 합니다. 이거는 수입콩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우리 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얘는 수입 콩이에요. 풀무원 겁니다. 브랜드가 있죠. 500g입니다. 2,500원. 자, 뭐든 사시겠죠? 근데 제가 여기서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좀 크죠? 나눠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4,000원짜리 맨 왼쪽 상단에 있던 두부를 만드는 곳인데요. 가마솥에다 직접 두부를 만듭니다. 그리고 콩은 안동에서 계약 재배한 농가에서 가지고 오는 우리 콩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열심히 지금 보시다시피 저는 작업을 합니다. 근데 숨은 그림 찾기 하나 해볼까요? 익숙한 제품 하나 있습니까? 한 대가 아니고 두 대가 있습니다. 두부의 65% 정도는 물이랍니다. 3분의 1은 물이죠. 그 나머지가 이제 콩이고요. 그 외에 들어가는 게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간수가 들어가죠. 응고시켜야 되니까. 근데 그 간수도 제일 좋은 1급 간수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두부에 저는 소포제가 들어가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그 거품을 없앤다고 소포제를 쓰는데 그 화학소포제를 주로 사용합니다. 그거보다 조금 나은 게 식물성 유지를 씁니다. 식물성 유지 쓰는 도구가 좀 비쌉니다. 그런데 이 집에 식물성 유지를 쓰지 않고 저 보이는 국산 들기름을 씁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포장을 해서 이렇게 해놓고 4,000원에 팔아요. 자, 그렇다면 이거 쌉니까 비쌉니까? 만약에 우리 여기 앞에 이 두부 가게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느 두부 사시겠습니까? 누가 뭘 할 거 없이 저거 사시겠죠. 나 맨날 2,500원짜리를 먹더라도 저는 안다면 저거 먹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구한테 야 4,000원 말고 더 받아라 그랬거든요. 양산이라 4,000원 이상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개인 사정상 너무 맛있는 두부였고요. 그래 얘기했습니다. 이 두부를 먹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거는 복이다. 건강한 두부다. 건강한 두부.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수기 필터를 3개월에 2개씩 교체합니다. 두부 가게에서 양산 그 총구석에서 본인 표현에 의하면. 그런데 암의 공부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나도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암의 공부했잖아. 그러니까 돈만 남기자고 팔 수는 없지. 양심도 있어야 되잖아. 모르면 몰라도 아는 이상은 이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그때 그 생각했어요. 도대체 다른 데는 두부를 수돗물을 쓸까 뭘 쓸까 이 생각도 해봤고요. 그리고 콩물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 정수물을 쓸까 지하수를 쓸까 생수를 갖다 쓸까 뭘까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집에서는 콩물도 그렇게 이스크린 정수기로 콩부터 씻어냅니다. 그렇게 과정을 거쳐서 만드는 두부인데요. 자, 이겁니다. 결국은 저희가 이런 사실을 몰랐다면 여기 가서 쇼핑했겠죠. 월 30만 원, 40만 원씩 여기 가서 지출을 하는 걸로 끝을 냈을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두부는 먹는다고 저 인생이 바뀌지는 않아요. 좀 건강을 하겠죠. 그리고 제 주위에 사람들하고 좋은 두부를 나눠 먹는 정도 행위는 할 겁니다. 자, 그런데요. 저희 두부 역시 새 필통이지 않습니까? 바꿀 수 있죠. 좋다는 정보가 있으면. 이런 좋은 혜택이 있다면 나에게. 그런데 아미에서는요. 이런 혜택까지 같이 얘기합니다. 당신이 매달 사용했던 그 생필품을 가지고 아까 그런 좋은 혜택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로 연금 소득까지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떠한 조건도 없이.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는 이거예요. 옛날에 워낙 생산자가 만들어내고 소비자한테 오는데 그 사이에 광고 유통 마진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옛날에는 800원도 남겼고요. 그리고 지금 500원도 남깁니다. 그런데 아미에서는 원가 자체를 굉장히 높여서 연구개발을 해서 350원 만든 거 우리는 이 제품을 쓰는 소비자들한테 직거래로 가격을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사이에 남는 350원은 원래 누군가는 가져갔어야 될 돈이라는 거죠. 이걸 기금으로 마련했다가 정작 이 제품을 쓰고 입소문을 내주는 당신에게 모두 이 돈을 돌려드리겠으니 기여도만큼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가 드린다라고 하는 거를 받아가시라는 겁니다. 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답답하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는 이거였습니다. 제가 어차피 써야 되는 거 한 달에 한 35, 6만 원, 약 40만 원 정도 써보니까요. 안 쓰셔도 되고요. 한 20만 점 정도의 PB라는 걸 모았습니다. 그래서 3% 정도 캐시백이 나오니까 대략 10,000원이라는 게 나옵니다. 뭐 PBBB가 이제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우리 캐시백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고 BB를 보시면 되고요. 이 구조를 저는 처음에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자, 스폰서가 나한테 알렸고 나는 또 A와 B와 두 사람한테 알렸습니다. 세제가 너무 좋으니까 내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야지 이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S의 매출, 나의 매출, A의 매출, B의 매출이라고 소비 매출입니다. 판매 매출이 아니라. 이랬을 때 누가 가장 캐시백이 많겠냐라는 질문을 비디오에서 해요. 그래서 당연히 S라고 했죠. 이유 없어요. 사람 많고 점수 제일 많고 당연한 거 아니냐?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수학과거든요. 계산은 안 해봤어요 처음에. 그런데 계산법을 딱 보고 난 다음에 무릎 쳤습니다. 와, 그렇구나. 그래서 저희가 다단계가 불편하게 들리는 이유는 뭡니까? 딴건 말하면 돌침대 자석료 가지고 고가의 내부재를 팔아서가 아니라 부의 분배 방식이 절대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먼저 시작한 너, 네가 나한테 알려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는 절대 너의 수익을 초월할 수 없다라는 그 불공평한 게 싫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아메이에서는 철저하게 수익 역전이 일어나죠. 선착순이 아니라 노력을 많이 한 사람에게 돌려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공정한 배분의 원칙이라는 게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 누구한테라도 알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전혀 부담 없이, 그리고 내가 위축될 필요 없이. 왜? 너 좋으라고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면서 약간 확장을 한번 시켜볼게요. 내가 10,000원의 캐시백을 제품 잘 바꿔 쓰고요. 몇몇 사람하고 만들었듯이 제가 알린 사람들 중에서도요. 나도 그렇게 좋은 제품 쓰면서 10,000원씩 캐시백 받아볼래 하는 사람이 3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게 만든 구조로 저희는 9%지만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월소득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의 캐시백이 나오고, 그리고 브론즈 키트라고 하는 저희 아주 12달 동안 내내 즐겁게 쓸 수 있는 샘플 팩이 나오죠. 제가 그걸 받아봤더니 저한테 모양을 잘 보라고 하셨어요. 내가 그랬던 것처럼 3%에서 10,000원 받아가는 이 친구도 시간이 지나면 나처럼 15만 원에서 20만 원 받는 브론즈 파운데이션이 될 수 있겠지. 되도록 내가 도와주면 되겠지. 내가 사업을 한다고 하면.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볼륨이 15%인 브론즈 빌더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70만 원에서 약 100만 원의 캐시백이 있습니다. 1년 동안 아메에서 30% 캐시백을 더 상향해서 주는 거죠. 이거를 보면서 이거 잘 보세요. 70에서 100만 원 캐시백이 괜찮습니까? 네. 성이 안 차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없는 것보다 낫잖아요. 근데 여러분 인생이 혹시 지금 현재 근로소득 말고 내가 따로 임대소득이든 뭐든 아니면 현재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분이시든 뭐든지 간에 비활성소득으로 매달 100만 원이 꼬박꼬박 나오는 분이 내 주위에 많으실까요? 물어보시면 잘 없으세요. 잘 없습니다. 이거 잘 봐놓으세요. 내가 그러했듯이 내 파트너가 똑같이 70에서 100만 원을 받을 때가 오겠죠. 그냥 안 옵니다. 같이 노력해야 돼요. 같이 이 시스템 자리를 지켜야 되고요. 같이 꿈을 공유해야 되고 같이 배워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 속에서 21%가 될 때가 옵니다. 그래서 1년에 처음 한 번 21%를 하면 저는 SP라고 얘기하고, 은행 생산하는 네트워크에 대해서 실버 프로듀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월 캐시백 한 200만 원 내외고요. 1년에 3번을 하면 GP라고 얘기합니다. 은보다는 금이 좀 더 비싸죠. 월 평균 소득은 비슷한 네트워크의 안전성이 좀 더 강화되어 갈 겁니다. 1년에 6번도 할 수 있겠죠. 연간 3,000으로 핀 보너스, 연말 보너스가 있으니까. 1년에 12번을 가는 파운더스 PT면은요. 현재 여기에서 죄송한데요. 혹시 파운더스 PT 이상이신 분을 한번 잠깐만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예. 조금만 번쩍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파운더스 PT 이상이신 분. 한번 쭉 둘러보세요. 이분들이 다 이 이상의 소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십니다.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사업을 시작하고 조금 지난한 시간도 좀 있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을 해서요. 파운더스 PT까지 1년 딱 8개월이 걸렸습니다. 1년 8개월 만에 그 당시에는 약 한 3,500에서 4,000 정도 됐는데요. 그거를 만들고 나서 지금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밑으로 떨어져 본 적은 없어요. 연금이라고 치면 우리 뭐 국민연금 같은 게 65세부터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기다릴 필요 없죠. 만드는 순간 그때부터 계속 받아내면 되는 거니까. 제가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뭘 해봤냐면요. 시간하고 노력을 들이는 거는 알겠어요. 시간하고 노력, 당연하다. 나 드리겠다. 얼마든지 이건 할 수 있다. 근데 이게 궁금했거든요. 도대체 이 SP라는 거 달성할 때까지 얼마나 걸릴까?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 통계라는 게 있지 않겠냐라는 걸 얘기를 했고 제 스폰서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SP 달성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한국 가면 공식 평균이 나와 있습니다. 네? 7개월?
6개월. 네. 만약에 리더님 6개월 만에 SP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리더님이 사업자시죠? 제가 물어보거든요. 그래요. 6개월, 1년 뭐 이상 얘기 잘 안 합니다. 그러면 그거 만드는 데까지 나 죽도록 너 도와줄 테니까 너 나랑 같이 한번 해볼래? 내가 이제 될 때까지 도와줄게. 그럼 슬 빼요. 연금 받는 거 도와준다잖아. 빼가는 게 아니라. 근데 아니 이러는 거 있죠. 그 도대체 뭘로 연금을 만들 거냐 이제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한국 가면 공식 평균 1년 반입니다. 근데 1년 반 더 걸리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3년이 걸리든 5년이 걸리든 상관없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매달 매년 내가 80에 죽을지 100에 죽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죽을 때까지 그 돈이라도 끊임없이 받는다면 이거는 엄청난 황금알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돈의 크기가 아니라 이 돈의 가치를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거를 한번 보실게요.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제 주변 사람들 겁니다. 도대체 니네들 국민연금 얼마나 받는지 알고는 있냐 하니까 아는 사람 있는데 태반은 몰라요. 그래서 네이버에 들어가서 국민연금공단 검색어를 치시고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간단한 본인 인증하시면은요 본인이 65세 혹은 64세 이후에 받게 되실 노령연금 이게 국민연금입니다. 나와요. 38만원, 3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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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만원 이렇죠. 이들이 넣었던 기간이 19년, 16년, 13년, 12년, 16년 이렇습니다. 59만원 받으시는 분 23년 넣으셨네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분들은요 실제 수령하시는 분들이 아니세요. 아직까지 남았습니다. 더 넣어야 돼요. 60까지. 그리고 5년 기다렸다가 65세부터 받으셔야 돼요. 조금 더 늘어갑니다. 72만원도 있고 80만원도 있습니다. 20년이 다 넘어가죠. 120만원 넘어가고 100만원 넘어갑니다. 36년, 27년이에요. 연금공단에서 공식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 중에 월 200 이상 받는 사람이 상위 5%, 1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이 상위 12%입니다. 이 사람도 상위 12%예요. 너네 좋겠다. 상위 12%다 야. 65세 이후부터. 저거 갖고 어떻게 살아요? 이래요. 언니 앞으로 내가 내야 될 기간이 더 남았어요. 그런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받는 돈이 저거밖에 안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넣으실 수 있다면 넣으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20대는 모르겠고요. 40, 60대 이상으로 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가입 가능하시면 넣으세요. 그래도 많이 넣은 사람은 좀 줄이고요. 적게 넣은 사람은 올려서 중간쯤 어느 정도는 맞춰놓은 게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그래서 나쁜 제도가 아니에요. 좋은 제도입니다. 근데 우리의 요건을 충족시킬 만큼의 금액이 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희가 시간 내버리지 돈 내버리지 않았습니까? 내 월급의 반, 내 월급의 일부, 그리고 회사가 반 이렇게 해서 돈을 넣었고요. 그리고 시간 동안에 20년, 30년씩 정부 레버리지를 했습니다. 여기는 이분이 200이 넘죠. 상위 5%. 이분 혼자 실수령자십니다. 현재 받고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야 좋겠다 이래요. 제 주위에 진짜 한 사람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상위 5%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20명 해봤는데 그 자료는 한 30명쯤 해봤는데 20명 나온 사람 중에 30명 나온 사람 중에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까 전에 기억하십니까? 아 요거 기억하세요? 아니면 이거 기억하시나요? 이 70에서 100만 원 하는데 20년 넘었죠. 월 200 받는 거 이분이 34년을 뼈를 갈아가지고 그 회사에 묶고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받으신 게 월 200입니다. 이거 12달 받는 거예요. 어느 게 더 쉬울 것 같으십니까? 지금부터 연금 넣어 보시겠습니까? 네. 저분이 연봉 1억대로 15년 근무하시다가 나오셔서 저 금액이시거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1955년생부터 1967년생, 지금 현재 나이로 따지자면 50년서부터 한 70세 되시는 분들이요. 한 1,500만 명 정도 된답니다. 인구의 3분의 1 가깝죠. 그분들 중에 750만 명은 국민연금 혜택 자체가 없는 분이래요. 들지를 않아서. 제로. 750만 명 중에 대부분 평균 받는 금액이 79만 원이랍니다. 근데요, 56세부터잖아요. 이미 연금 수령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65세 안 오지 않겠죠. 제가 엊그제 사업 시작했던 것 같은데 훌쩍하고 20여 년이 다 되었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자신할 수 없지만 한 가지 자신할 수 있는 건 눈 한 번 감았다가 뜨면 또다시 20년이 내 앞에 놓여있을 것 같다라는 확신입니다. 그 20년이 지났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얼마만큼의 여러분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인생에 똑똑하고 좀 멍청하다는 표현이 그러니까 좀 덜 똑똑하고 이 표현을 쓰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부지런하고 굉장히 게으른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는 부지런함과 게으름은 이제 속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똑똑함과 덜 똑똑한 거는 삶을 살아가는 방향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부류의 사람이 나오겠죠. 똑부, 멍부, 멍게, 똑개. 보이시죠? 자, 우리가 제일 지향해야 될 거, 우리가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건 어떤 유형의 사람이겠습니까? 맞죠? 나 똑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양해야 될 거는 어느 쪽 부류의 사람이겠습니까? 똑개? 멍게? 멍부? 의외로 멍게의 대답이 되게 많아요. 야, 똑똑하지도 않은데 게으르기까지 하면 밥은 왜 먹고 사노?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근데 어떻게 밥은 먹고 살아요? 근데 멍청한데 부지런한 게 가장 위험한 유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늘 대구에서 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차를 타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와야 되는 제 방향, 목표지가 어딥니까? 목적지가 부산이죠. 그럼 저는 KTX를 예약을 하고 어디로 와야 됩니까? 부산행으로 와야 되죠. 근데 제가 서울행으로 잡아놓고 열심히 기차 안을 달려요. 그렇게 열심히 갔어요. 뭐 기차가 아니라 자동차를 밟고 갈 수도 있고 자전거를 밟고 갈 수도 있고 열심히 뛰어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갔어요. 갔는데 도착해 보니까 제 목적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시간까지 퍼즐로 자고 있는 멍게보다 어떻습니까? 다시 내려와야 되는 시간이 더 걸린다는 겁니다. 혹시나 우리 삶도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아미 비즈니스를 만나기 전까지의 제 인생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바꿔보려고 애를 쓰면서 늘 살았던 것 같아요. 대충 살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늘 답답은 했었어요. 그리고 늘 내가 가는 방향이 맞는가라는 생각은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아미를 만난 이후부터 제 인생에 한 20여 년 시간은요. 비록 제가 굉장히 더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아미에서 제가 파운더스 에메랄드 지난 1년도 성취했을 때까지 사업을 시작하고 정확하게 18년 8개월이 걸렸습니다. 18년 8개월. 그래서 약 연금 한 1억 정도가 좀 넘는 걸 만들어냈는데요. 그렇게 해도 제 친구들 비교하면 제가 훨씬 낫더라고요. 친구들은 이미 이제 퇴직하고 뭐 먹고 살아야 되지, 어떤 투잡을 해야 되지, 세컨잡을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는 적어도 그런 인생의 가장 큰 고민은 이미 20년 전부터 내려놓고 살아왔었습니다. 비록 제 늦은 성취가 자랑할 일은 아니지만요.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내가 정했던 내 인생의 방향이 너무 옳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낳은 대문을 레프 톨스토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길을 걸어가려면 어디로 걸어가는지 알아야 합니다. 방향이 올바르지 않다면 오히려 빠른 게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필요한 건 시계가 아니라, 즉 속도가 아니라 방향을 나타내는 나침반입니다. 제 인생의 아미가 제 인생을 바로 가게끔 만들어 주었던 그 나침반이었듯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셨던 여러분들, 이미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물론이거니와요. 이 사업을 알아보시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인생의 나침반이 될 수 있는 아미 사업입니다. 제대로 알아보시고 여러분들도 이 일을 끝까지 멋지게 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